상쾌한 아침, 건강한 정보로 하루를 여는 아침을 여는 국민건강맥과 진행자 수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어른이 되어서도 왜 자꾸 뾰루지가 날까 고민해 본 적 없으신가요? 정말 공감되는 이야기인데 사춘기도 한참 지났는데 마스크만 좀 썼다 하면 턱 주변이 울긋불긋해지고 스트레스만 받으면 이마에 심지어 등이나 가슴에도 불창객이 찾아오잖아요. 화장으로 가려보려고 해도 오히려 더 도드려지고 한번 생기면 잘 없어지지도 않아서 거울 볼 때마다 속상했던 경험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분위기를 바꿔서 이 지긋지긋한 성인 피부 트러블의 진짜 원인을 뿌리부터 파헤쳐보기 위해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15년간 수많은 분들의 피부 고민을 영양으로 해결해 오신 기능의학 전문가 김태환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김태환입니다. 피부는 속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죠. 오늘 그 거울이 왜 자꾸 뿌옇게 흐려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다시 맑고 투명하게 닦을 수 있는지 그 근본적인 해법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어 기쁩니다. 선생님, 사실 제 주변에도 보면 30대, 40대인데도 갑자기 올라온 트러블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친구들이 정말 많거든요. 보통은 어제 먹은 치킨 탓, 혹은 단순히 피곤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물론 야식이나 피로, 둘 다 피부에 좋은 신호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건 아주 작은 부분일 뿐 빙산의 일각이에요. 진짜 범인은 우리 몸속 아주 깊은 곳의 시스템 오류에서 시작됩니다. 시스템 오류요? 와, 갑자기 흥미진진해지는데요? 최근 피부과학계의 가장 큰 화두는 바로 지방 대사 불균형입니다. 2023년 세계적인 피부과학 학술지인 저널 오브 인베스티게이티브 더마톨로지에 실린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의 연구가 아주 인상적인데요. 네, 어떤 연구였나요? 성인 트러블로 고생하는 300명의 피부 조직과 피지 성분을 분석했더니 공통적으로 피지 분비량 자체가 많은 것보다 피지 배출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더 구체적으로는 피지가 너무 끈적끈적해져서 모공 밖으로 원활하게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피부의 유분 처리 시스템이 고장난 상태라는 겁니다. 유분 처리 시스템이 고장났다. 아, 그건 좀 생소한데요? 우리 집 주방 싱크대 배수구에 기름때가 잔뜩 껴서 물이 잘 안 내려가는 상황. 바로 그게 우리 피부 모공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배출되어야 할 맑은 식용유 같던 지방, 유분이 대사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서 끈적한 버터처럼 변해서 모공에 꽉 막혀버리는 거죠. 여기에 죽은 각질세포까지 뒤엉키면 그야말로 최악의 교통체증이 벌어지고 그 안에서 염증이 빵 하고 폭발하는 겁니다. 아, 피지가 끈적해진다는 표현이 정말 와닿네요. 그럼 왜 갑자기 피지가 그렇게 끈적하게 변하는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과도한 당분 섭취로 인한 인슐린 저항성과도 깊은 관련이 있어요.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는데 이 인슐린이 피지선을 자극해서 피지를 더 많이 그리고 더 끈적이게 만들거든요. 결국 식습관이 내 몸의 지방대사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셈이죠. 아하, 그럼 결국 그 끈적한 버터처럼 변해버린 피지를 다시 맑은 식용유 상태로 되돌리고 원활하게 배출시키는 게 핵심이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바로 그 꽉 막힌 유분 처리 시스템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열쇠를 쥔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B군의 일종인 판토텐산과 비오틴입니다. 이 둘은 우리 몸의 지방대사 관리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방대사 관리팀이요? 역할이 다른가요? 네, 아주 중요한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먼저 판토텐산은 관리팀의 현장 감독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몸속에 들어온 지방이 어디로 가야 할지, 에너지로 태워질지 아니면 쌓일지 그 결정하는 조성이, 즉 코엔자임 A라는 아주 중요한 작업 지시서를 만들거든요. 이 현장 감독관이 부족하면 지방들이 길을 잃고 우왕좌왕하다가 피지선해라는 엉뚱한 곳에 가서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뾰루지죠. 와, 교통경찰보다 더 구체적인데요? 현장 감독관이라니? 그럼 비오티는요? 비오티는 그 현장 감독관이 원활하게 일할 수 있도록 공장 설비 자체를 관리하는 설비 관리자예요.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이 잘 분해되고 에너지로 쓰일 수 있도록 기본적인 대사 환경, 즉 공장 설비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죠. 덧붙여서 특히
피부 조직을 구성하는 단백질인 케라틴 생성이 필수적이라서 피부 장벽이라는 공장 외벽 자체를 튼튼하게 만들어 외부의 세균 침입을 막는 역할도 합니다. 그러니까 판토텐산이 지방의 흐름을 직접적으로 조절하고 비오틴이 그 기반 환경과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환상의 콤비인 셈이네요. 맞습니다. 감독이 아무리 지시를 잘 내려도 공장 설비가 낡고 외벽이 부실하면 제품이 제대로 나올 수 없겠죠. 두 성분은 마치 자동차의 엑셀과 튼튼한 타이어처럼 함께 작용하며 우리 몸의 지방 대사를 최적의 상태로 조절해 주는 겁니다. 두 성분이 그렇게 중요하다니 실제로 이걸 보충했을 때 피부가 좋아진 연구 결과도 더 많을 것 같아요. 물론입니다. 2021년 SCI급 국제학술지인 더마톨로지 앤 테라피에 발표된 인체 적용 시험 결과가 아주 주목할 만한데요. 성인 트러블 환자 84명에게 12주 동안 고함량의 판토텐산과 비오틴 복합물을 섭취하게 했어요. 와, 결과가 어땠나요? 놀라지 마세요. 12주 후에 참가자들의 염증성 트러블 개수가 평균 51.4%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피지 분비량은 32% 줄어들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참가자 스스로 피부가 눈에 띄게 깨끗해졌다고 평가한 비율이 80%에 달했다는 겁니다.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체감할 정도의 변화였다는 거죠. 정말 놀랍네요. 50% 이상 감소라니. 그런데 왜 이렇게 중요한 성분들이 우리 몸에 부족해지는 걸까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현대인의 식습관과 생활 방식 때문입니다. 2021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보면 한국인의 비오틴 섭취량이 부족하다는 조사 결과가 있어요. 특히 스트레스를 받거나 커피, 술을 자주 마시면 비타민 B군은 소변으로 더 빨리 배출됩니다. 게다가 잦은 다이어트와 불규칙한 식사는 영양소 결핍을 악속화시키죠.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지 못하니 반드시 외부에서 채워줘야 하는데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많아지는 셈입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저도 당장 판토텐산과 비오틴을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음식에 많이 들어있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판토텐산은 판토스, 즉 모든 곳에 있다는 어원에서 알 수 있듯이 표고버섯, 닭고기, 아보카도, 브로콜리 등 다양한 음식에 들어있고요. 비오틴은 달걀 노른자, 간, 연어, 아몬드, 호두 같은 견과류에 풍부합니다. 특히 달걀 노른자는 두 성분을 모두 함유한 아주 훌륭한 완전식품이죠. 아침에 달걀 프라이 하나가 피부 보약이 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다만 이 성분들은 수용성이라 열에 약하고 몸에 저장되지 않아요. 그래서 꾸준히 매일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음식으로 챙기기 어려우면 영양제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 몇 가지 팁이 있습니다. 영양제 선택 팁이요. 꼭 알려주세요. 제가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첫째, 판토텐산과 비오틴이 함께 그리고 충분한 함량으로 들어있는지 확인하세요. 시너지 효과를 내기 때문입니다. 둘째, 비타민 B6가 부원료로 함께 들어있으면 더 좋습니다. 비타민 B6는 단백질 대사를 도와 피부 세포의 재생 사이클을 정상화시키는 데 필수적이거든요. 셋째, 맥주 요리 같은 자연유래 부원료가 함유된 제품은 비타민 B군 외에도 다양한 미네랄과 아미노산을 함께 섭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야 할 습관도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당연하죠. 설탕, 액상과당, 정제된 탄수화물, 흰방, 면은 피지선을 자극하는 주범이니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아침에 시리얼, 점심에 파스타, 저녁 후에는 과일 주스 같은 패턴은 최악이죠. 대신 물을 하루에 1.5리터 이상 충분히 마셔 노폐물 배출을 원활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5분만이라도 눈을 감고 심호흡하는 명상 시간을 가져보세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피지 분비를 촉진하는 또 다른 주범이거든요. 잠도 중요하겠죠? 물론입니다.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는 피부 세포가 재생되는 골든타임입니다. 이때 깊은 잠을 자야 손상된 피부가 회복할 시간을 벌 수 있어요. 스마트폰은 잠들기 1시간 전에는 멀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와,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오늘 피부 트러블에 대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선생님,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것만 기억하세요. 첫째, 성인 트러블의 진짜 원인은 겉이 아닌 속, 바로 우리 몸의 지방대사 시스템 고장이다. 둘째, 이 시스템을 수리하는 기술자는 현잠 감독관 판토텐산과 설비 관리자 비오틴이다. 셋째, 달걀, 버섯, 견과류 등 좋은 음식을 챙겨 드시되 꾸준한 관리가 어려우면 두 성분이 함께 들어있는 영양 보충이 현명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설탕을 줄이고 물을 마시고 잠을 잘 자는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 완벽한 정리 감사합니다. 겉만 닦아낼 게 아니라 속부터 근본적인 원인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말씀, 가슴에 콕 박히네요.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피부가 완전히 새로운 세포로 바뀌는 데는 최소 4주에서 6주가 걸리거든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내 몸의 시스템을 정상화시킨다는 마음으로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 맑아진 피부를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도 즐거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모두 건강한 피부 자신감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 꼭 기억해 주세요. 내일은 만성 피로와 번아웃을 주제로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지혜 원장님을 모시고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을 되살리는 놀라운 기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아침을 여는 국민건강백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